유럽이 이것저것 뭐 다 좋으면서 지금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진짜로 유럽이 지표가 좋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자, 유럽 증시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 상승 출발. 10일 유럽 증시는 미국이 지난해 CPR 발표를 앞두고 상승을 출발했다. 요런데 우리 작년에 유로화 가치가 막 그 1달러보다 막 떨어지고 참 유럽이 힘들었죠. 천연가스 가격 막 폭등하고 원유 가격도 미친듯이 폭등하고 유럽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자, 올해 들어서 1월 10일까지 주요 지수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독일의 닥스 수익률이 5%를 넘었죠. 그리고 CAC라고 프랑스 지수 5% 넘었습니다. 스톡스 유럽 600 넘었고, FTSE 100 넘었고, 나스닥 S&P 500. 자, 보시면 미국 증시보다 유럽 증시 수익률이 더 높아요. 지금 보시면 독일 닥스, 프랑스 CAC 뭐 40 이런 것들 최근 3개월 동안 각각 18%, 20% 조금 안 되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영국 증시도 사상 전고점에 2% 정도 부족합니다. 코인이슈님, 유럽 경제가 그렇게 힘든데 유럽 증시는 왜 이렇게 좋나요? 그에 반해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은 유럽 증시보다 거의 절반 수익률이. S&P 500 지수 수익률이 8.5라 그럽니다. 여기 뭐 이제 10일까지니까 요거는. 그거에 반해 유럽 증시는 2배 이상 상승을 했어요. 왜 그럴까? 유럽 증시 상승 나온 이유가 뭘까? 코인이슈가 이전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미국 주식은 바뀌었다. 주도주가 바뀌었다. 섹터가 바뀌었다. 자, 그러면 어떤 섹터로 바뀌었다? 미래기술주에서 뭐예요? 현재 가치주. 지금 당장 실적을 낼 수 있고 현금 자산이 많고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로 바뀌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기존에 막 재작년에 막 테슬라 사고, 애플 사고, 막 전기차 막 리비안 사고, 수소차 사고 막 그랬으면 이제는 바뀌었다. 왜? 지금 당장 금리가 높기 때문에 고금리 시점에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코카콜라를 팔고 당장 먹을 거를 팔고 식자재를 다루는 지금 당장 매출이 발생하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지. 누가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할까? 당연한 거죠. 당연히 나스닥은 S&P 500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상승률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유럽에 있는 기업들 대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일까? 유럽 기업들. 이번에 유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졌을 때 러시아 군인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지도를 못 켜. 지도를. 왜? 미국에서 구글을 딱 금지시켰죠. 구글 지도를 항상 유럽인들은 다 키는데 금지시켜. 그리고 구글페이, 구글 결제 페이먼트 시스템이 유럽에 전역으로 다 보급이 되어 있죠. 유럽은 그런 기업이 없어. 미국이 웹 2.0을 대표하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 뭐 구글, 애플, 그리고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뒤집어지는 2.0 기업들이 없어. 유럽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 기술주가 없다는 거예요. 유럽인들이 옛날 우리 2000년도 사시는 분들은 야, 유럽은 선진국이다. 잘 산다. 그렇게도 많이 알고 계신데 유럽 잘 살지 않습니다. 우리 유학생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런데 유학생이나 외국이나 이런데 여행 나가보면은 유럽인들 검소해. 돈이 많지가 않아. 막 유럽인들이라 가지고 막 키도 크고 막 콧대도 높고 막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시아권 국민들이 더 잘 삽니다. 중국 뒤집어지고. 음식점을 갔는데 막 1인당 2개씩 음식 시켜놓고 막 난리를 폈다는. 한국 잘 살고. 아시아권 국가들이 더 잘 산다. 유럽 국가들보다. 물론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국가는 그나마 잘 살지만 그 두 개의 국가가 잘 산다고 해서 유럽이 다 잘 사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유럽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보통 어떤 기업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기업들. 루이비통, 빈폴이는 좀 이렇게 아래급이다. 루이비통, 디올, 샤넬, 막 이런 기업들. 그리고 막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800년 전통.
악어 가죽으로 만든 지갑. 예전에 그 지갑을 보러 갔는데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악어 가죽이라고 800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백스텝으로 또 이렇게 나왔는데, 그만큼 명품이라던가 아니면 유럽의 또 어떤 기업들 뭐 손으로 만드는 이제 뭐 수제 뭐 이런 가죽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여행 산업이 뒤집어지게 발달되어 있죠. 루브르 박물관 가보신 분 계신가요? 루브르 박물관도 지금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럽니다. 유럽 여행객들이 뒤집어진다 그래요. 왜? 명품 사지, 또 박물관 이런 여행 투어 가지, 또 패키지 여기에 다 껴있어가지고 유럽 여행이 뒤집어진대. 작년에 미국인들이 달러 강세가 나오니까 어디를 가요? 야, 평소에 런던에다가 내가 임대주택 이런 거 좀 세컨드 집을 하나 마련하고 싶었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달러만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가격이 50%가 할인됐네? 18억짜리가 10억에 팔려.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고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런던이나 유럽에 있는 부동산들, 주식들 뒤집어지게 담은 겁니다. 투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유럽 증시는 일단은 미국 증시가 보통 많이 떨어졌던 기업들이 뭐 테슬라, 전기차, 뭐 리비안, 수소차 이런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기업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유럽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뭐 있을까? 은행주, 유통주, 에너지 기업, 이런 가치주들. 이런 가치주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금리가 높더라도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선호하는 이런 기업들. 보시면 이거 디올 새 CEO로 승진했다 그러죠. 자, LVMH라고 루이비통 모에 헤넷이라고 뭐 돈 많은 거니까 뭐 루이비통 티파니 이렇게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얘네 기업이 지난 3년간 시가총액이 한 178조 원이 증가했다 그래요. 경기도 안 좋고 뭐도 막 안 좋고 그런데 명품 사재기 줄은 줄어들지를 않아. 잘 팔렸다는 겁니다. 전세계 시가총액입니다. 요거 1등 골드, 2등 애플, 3등 사우디 아람코. 사우디 아람코가 요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쭉 내려와서 엑선모빌 원유 기업이 10위 안에 들어있고, 자 보시면 자 보이시죠? 누군가요? LVMH 전세계 시가총액 15위입니다. 프랑스 기업. 그럼 지금 우리 섹터 주도주가 바뀌었다는 걸 뜻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유럽 증시는 잘 나간다. 상승률이 뒤집어진다. 그 중에서도 명품주들, 명품 기업들, LVMH라던가 뭐 에르메스나 뭐 디올 이런 기업들 잘 나간다. 역시 이름값 했네. 코시국 세계 증시 최종 승자는.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주가를 좌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뭐 이분이 뭐 가족 승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은 뭐 아시죠? 이런 식으로. 그랑 똑같은 건데, 지금 유럽 증시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많이 늘어난 기업이 LVMH고, 그리고 뭐 4위엔 에르메스, 그리고 10위에는 크리스찬 디올,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고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유럽 증시까지 같이 상승을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유로화 굉장히 저점을 찍었죠. 유로화 저점 찍었고 유럽 증시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요거 좀 들어가도 되겠구나. 매수 심리가 작용을 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지금 유럽 여행객들이 많다 적다? 자, 명품 가격도 오르나 중국 리오프닝 기대하는 LVMH. 자, 유럽, 한국, 해외로 한인들 여행 러시. 지금 유럽 여행객들이 뒤집어진다. 굉장히 많다. 폭등을 하고 있다.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럽니다. 오늘 경제방송 나온 거 보셨죠? 유럽에 직접 가신 분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소비 뒤집어진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피부로 와닿은 거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지표죠. 그럴 때 유럽 증시는 지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여행도 좋고, 우리 코로나 때 또 보복 소비까지 발생되면서 또 그러겠죠. 그리고 명품도 수요가 늘었고,
그리고 기존의 유로화 가치도 떨어졌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 수요가 나왔어. 유럽이 이것저것 뭐 다 좋으면서 지금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진짜로 유럽이 지표가 좋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유럽이 이렇게 2배 가까이 3개월 내 유럽 증시가 미국에 비해서 오를 수 있었던 이유. 맞아요. 천연가스 하락, 원유, 날씨,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빠졌죠. 지금 유럽이 지금까지 CPI가 높았고 막 금리를 ECB에서 들어 올리니 뭐니 긴축을 하니 얘기 나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유럽 국가들의 숨통이 트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 좋은 거 맞습니다. 좋은 거 맞고 지금 소비도 뒤집어지게 일어나고 있어. 회복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는 거 맞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인데 반대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파가 조금 늦게 찾아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나는지 모릅니다. 요건 아예 배제를 해야 돼요. 빼야 돼요. 자, 미국에 계속되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규제들,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들어서면서 원유 수요량이 늘어나. 지금 골디락스 되면서 뭐 경기 침체 안 오네 뭐네 좋죠. 원유 수요량과 천연가스 수요량 다 같이 에너지 수요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거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유럽? 다시 힘들어지겠죠. 다시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럽이 계속해서 좋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코인이슈는 예스라고 대답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점들이 많다. 에너지 가격이 한 차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유럽은 다시 꺾일 겁니다. 꺾일 거예요. 자, 상반기에는 좋을 겁니다. 상반기엔 충분히 괜찮다. 왜? 유럽 증시 상반기 괜찮고, 그리고 중국 상반기 어떤 거 있죠? 시진핑 3연임 유동성을 어떻게 한다? 공급해야 됩니다.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 건 우리 증시에도 좋다. 그러면 중국 좋고 유럽 좋고 미국도 상반기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상반기엔 괜찮을지언정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떤 것들이 일어날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중국은 어떨까? 미국은 어떻고? 미국 같은 경우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연준이 어떻게 한다? 지금 연준의 선택권은 두 가지입니다. 금리를 더 올리던가 아니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높은 시점의 금리를 하반기까지 끌고 간다. 금리가 5%인 상태에서 하반기까지 1년 가까이 끌고 가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경기 침체 오겠죠. 경기 침체 올 겁니다. 상반기에 상승뷰가 뚝 떠오르면 좋으면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 피할 수 없다. 경기 침체 피할 수 없다. 자, 뭐 달러 필요해요, 뭐 금 필요해요, 뭐 이런 얘기는 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수요들이 쭉 들어오면서 당연히 달러 강세가 또 한 차례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유럽은 어떻게 될까? 에너지 가격 튄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유럽의 뭐라 그럴까, 유럽이 좀 나아지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네 좋네 라고 말을 드리려면 뭐가 끝나야 된다? 1차적으로 끝나려면 러우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전쟁이 있는 한 에너지 가격은 계속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됐던 게 끝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하반기까지도 좋게 보실 수 있는 뷰가 나오겠죠. 근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휘둘린다? 그러면 좋게는 많이 못 본다. 상반기에는 좋을 수 있을지언정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중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좋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일단은
유럽 증시나 유럽 국가들이 우리 미국 주식이라든가 코인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유럽에는 뭐 주식 투자자들, 아니 코인 투자자들 많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복지가 뒤집어져. 우리는 막 돈 욕심이 있고 막 24시간 일하고 막 그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막 일하고면서 돈을 벌죠. 근데 유럽인들은 그럴 그 뭐라 할까,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 필요성을 못 느껴. 어차피 나라에서 다 해주고 잘해주는데 복지며 뭐며 굳이 주식해서 돈 벌고 막 억만장자 되고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투자자들이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런 분위기들 나올 거다. 중국이 상반기에 돈을 푼다? 그러면 중국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동성을 언젠가는 걷어야 돼. 회수를 해야 돼. 회수하는 시점은 어떻게 될 거다? 하반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유럽 증시는 지금 괜찮다. 요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미국 증시든 뭐 비트코인 시장이든 지금 분위기가 좋다. 유럽 증시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